자, 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재고자산이 무엇이고 또 재고자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재고자산 취득 시의 취득원가는 모든 재비용을 다 포함한다. 빼줘야 되는 것이 애누리와 환출,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빼주는 거다. 그래서 순매입액을 계산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매출원가의 인식은 매출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에 따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이 등식,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T계정으로 이렇게 T계정으로 해서 T계정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다시 한번 T계정을 그려보면은 상품이라는 자산의 기초는 차변에, 그래서 만약에 기초가 30원이다. 단기 매입도 차변에 70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 40원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차변의 합계는 판매 가능 금액, 판매 가능 금액이 100원인데 대변도 100원을 만들어야 돼요. 40원이 재고라면은, 그렇다면 여기에 오는 것은 뭐냐? 여기에 오는 것은 바로 상품 매출원가가 오는 자리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는 60원이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산출을 한다 이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매출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계정에 차변 항목 2개, 대변 항목 2개를 잘 머릿속에 그림으로 좀 세이브를 해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수량 결정 방법 3가지, 계속 기록, 실제 재고 조사, 혼합법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단가 결정 방법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그러나 시험에서는 개별법보다는 어떤 가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거의 이 특징들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 이제 계산하는 거 뒤에 문제풀이 나오니까요. 그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이 정도 선입선출은 먼저 입고된 게 먼저 출고된다. 후입선출은 나중에 입고된 게 먼저 출고된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이동평균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낸다. 총평균은 기말에 평균을 낸다. 총평균을 낸다. 그런 기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산출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는 순서, 선, 이, 총, 후, 이 순서대로 이익이 많이 나오고, 반면에 원가가 큰 순서는 이게 부등호가 반대로 돼 있어서 후, 총, 이, 선, 선이 총을 거꾸로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 재고자산 지금 앞 시간에서 공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표시한다. 재고자산을 표시할 때는 취득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저가법.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대개 가격은 말이죠. 우리가 가격이라는 건 점점 이렇게 오르는 게 조금씩이라도 인플레이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가가 내가 샀을 때보다 떨어졌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말이죠, 취득했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럴 만한 원가가 시가가 하락이 되는, 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대개 이런 이유들이다.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게 취득을 했을 때는 멀쩡했던 상품이 이게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가격 떨어지죠. 그 다음에 보고기간 말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 체화, 장기 재고. 이것도 제가 못 봤죠. 진부화, 이건 유행이 지났다 이겁니다. 시장이 사라졌어요. 진부화. 그 다음에 완성하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제품을 완성하는데 비용이 너무 들어가. 그러면 그 원재료는 효용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유들 때문에 저가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법에 따라서 가격을 낮출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가격을 낮추려면은,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는데 매입을 100만 원에 했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80만 원으로 줄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 2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 자, 20만 원 가격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비용 처리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비용은 매출 원가에,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가는 비용이 매출 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이렇게 있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판매관리비도 아니요, 영업의 비용도 아니요, 뭐라고요? 매출 원가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잡아놔요. 재고자산에서 평가 충당금은 그러면 재고자산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빼준다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차감 항목입니다. 근데 왜 충당금을 따로 설정해 주냐면 이 저가법으로 가격을 줄여놨는데 다시 오르는 수도 있어요. 다시 올라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충당금을 쓰는 겁니다. 직접 상품에서 빼지 않고 또는 원재료에서 직접 빼지 않고, 직접법이 아니라 이 충당금 설정한다는 게 간접법을 쓰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뭐라고요? 재고자산 차감 개정. 재고자산에서 빼준다 이 말이죠. 간접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매출 채권의 차감 개정이라고 그랬죠. 간접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여기도 재고자산에서 간접적으로 빼줍니다. 그 빼준 것은 비용으로 가버리고,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차별의 대손상각비였죠.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죠. 여기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은 매출원가고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라는 비용이고, 이게 번지수가 좀 달라요. 이거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 그래서 그 차이, 그 가격의 차이, 이 가격의 차이를 뭘로 처리하냐면 손실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는데 이렇게 분계는 이렇게 해야 돼요. 분계는 이렇게. 여기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라는 것은 순실현 가치를 말한다. 순실현 가치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시가는 시장의 가격인데 순실현 가치는 뭐냐? 좀 달라요.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시가에서, 즉 공정가치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공정가치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시가거든요.
시가에서 그거 파는데 또 판매비가 들어가는데요. 판매비가. 그 판매비를 뺀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판매비 뺀 금액이에요. 시가에서 판매비 뺀 거. 그것을 순실현 가치로 봅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뭘로 평가한다는 얘기냐? 순실현 가치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실현 가치로. 그래서 앞으로 계산하는 문제 나올 때 순실현 가치 계산을 아마 쉽게 할 수 있어요. 공정 가치 얼마다? 그리고 판매비는 얼마다? 다 알려줘요. 그러면 빼기만 하면 돼. 두 번째, 원재료. 자, 원재료라는 건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은 판매를 할 거니까 공정가치라는 게 쉽게 파악이 돼요. 근데 원재료는 파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왜 샀냐면은 투입하려고, 제품 생산에 투입하려고 산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라는 건 뭐겠느냐? 판매비가 없는데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시장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재료는 팔려고 한 게 아니니까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요.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방법이 달라요. 현행 대체 원가. 현행 대체 원가를 순실현 가치로 봐라.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건 뭐냐? 가로 속에 나옵니다. 동등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하는 경우 그 가격. 그러니까 이거는 원재료는 그냥 취득 가격을 순실현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매 비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라는 것이다. 예, 동등한 자산. 지금 이 원재료가 지금 원재료하고 동등한 원재료를 현재 시점에서 살려면 얼마냐? 그게 순실현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현행 대체 원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가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 요 분계 내용 잘 기억해 두세요. 차변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다가 비용 처리하는 거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에서 차감되는 것이다.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환입이 나와요. 우리가 대손충당금 공부할 때도 대손충당금 환입이 있었어요. 예, 대손충당금 환입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도 환입이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합니다. 최초의 장부 금액보다 더 높게는 환입을 안 시켜요. 예. 그러니까 최초에 이만큼이었어요.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뚝 떨어졌어요. 7,000원으로. 그러면 요 차이, 요 3,000원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여기 얼마냐면 13,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13,000원으로 올랐으니까 이걸 전부 다 이 차이 6,000원을 환입을 시키느냐? 아니다. 원래 얼마였느냐? 예, 10,000원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요 6,000원을 환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만. 예, 3,000원만. 3,000원 환입. 이 얘기입니다. 6,000원 환입이 아니라 3,000원 환입이다. 예, 여기 10,000원으로 맞추는 거예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 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입했을 때 회계 처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자, 저기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처음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요 3,000원 다시 돌려놔야지.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차감시켜 버리는 거예요. 대변에 설정했던 것을 차변에 기록하면 반대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 3,000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차감 계정을 없애면 이게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아까 저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자산을 차감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차변에 적으니까 증가되죠. 원래 그러면 10,000원이 된 거죠. 이제 3,000원 증가시키면. 그러면 대변을 뭐라고 쓰느냐? 저 손실을 그러면 취소시키느냐? 아니에요. 저 손실은 이미 작년에 매출 원가에 다 반영돼 버렸어요. 한번 저게 비용으로 처리된 것을 다시 비용에서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해가지고 계정 과목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재고자산 여기서는 평가 손실인데 여기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해가지고 이건 매출원가에다 더해. 죄송합니다. 매출원가에서 빼줘요. 빼줘. 매출원가에서 이거는 매출원가에 가산하지만 여기서는 매출원가에서 빼준다. 근데 계정 과목은 다르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을 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라는 것으로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표시한다. 근데 그 저가법은 순실현 가치라는 걸 이용해야 되고 분계가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는데 대변에는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했다가 나중에 해소가 되면 차변에 그 해소된 금액은 최초의 장부 금액까지만 해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차감시키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해가지고 매출원가에서 빼준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공부 마지막입니다. 재고자산의 수량 차이를 감모손실이라고 그래요. 감모손실. 재고자산의 수량 차이를 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했던 그거는 저가법으로 했다는 것은 가격의 하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량이 차이가 난다. 수량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부족해. 재고가 남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고가 남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재고는 항상 모자랐으면 더 모자랐지 똑같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것이지 남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고가 왜 모자라냐면 예를 들어서 액체화되어 있는 이런 그 제품이나 상품들은요, 액체화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놔둬도 없어지죠? 증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발. 뚜껑을 꽉 닫아놓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기를 옮겨 담는다든가 이럴 때 증발도 되고 약간 바닥에 흐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주유소 같은데 뭐 휘발유, 경유 같은 거 이렇게 주유하잖아요. 주유하다가 막 흘리는 것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흘리는 거. 그래서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지.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런 겁니다. 휘발유 같은 거 이렇게 주는데 조금씩 흘릴 수밖에 없어. 차에 묻고. 그러니까 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원가다 이거예요. 그냥 매출원가에 더해. 그건 매출원가에 더해. 정상적인 거니까.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해라. 영업의 비용으로 해라.
비용은 비용이지만 매출원가도 비용이고 영업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위치가 달라요.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원가고 영업의 비용은 밑에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거죠. 영업의 비용이 저 밑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손익계산서 양식 여러분 다 외우세요 했는데 외우셨는지 아직은 안 외우셨죠? 손익계산서 양식 여기다 혹시 적어놓은 거 있나? 적어놓은 게 있나요? 네, 한번 볼까요? 매출원가가 어디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매출액 바로 밑에서 매출원가를 구해가지고 이걸 매출 총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매출원가가 여기 들어가죠. 그럼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넣어라 이거예요. 매출원가에. 그러면 어떻게 넣느냐? 재고 금액이 모자란 것만큼 줄이면 돼. 원래 장부상에는 4천만 원인데 500만 원어치가 정상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3,500으로 기록하면 돼요. 실질 재고 금액으로 넣으면 그만큼이 원가에 들어가 버려요. 지금 이 원가가 6천만 원이죠? 근데 500만 원어치는 자연적으로 증발했어. 그러면 여기 3,500으로 제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매출 원가가 6,500이 되죠. 이게 바로 정상감모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정상감모는 재고조사 해가지고 이건 정상적으로 감모됐어? 그러면 여기 재고금액을 실제 재고금액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원가에 들어가 버려요. 왜? 우리 매출원가 공식이 뭡니까? 매출원가 공식이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뺀 것을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자동으로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은 어디에 오는 거냐? 여기 판매관리비도 아니고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여기 있죠? 영업의 비용. 저 밑에 있잖아요.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이 영업의 비용은 뭐 기부금, 수수료 비용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재고자산 감모손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비정상적인 것이 있으면 여기다 넣어라 이거예요. 여기다 넣어라. 비정상적인 건 뭐냐? 기름을 뭐 넣다가 좀 흘린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이라는 건 도난을 맞았다든가. 뭐 주유기를 정비를 잘 해야 되는데 주유기 정비를 잘 못해가지고 자동으로 막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손실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건 비정상적이에요. 관리소홀. 그게 비정상. 그러면 여기 영업의 비용으로 봐라 이거. 그 영업의 비용은 매출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보는 것과 저 위에 매출원가라고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판단이. 매출원가라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판매비의 일종이에요.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를 더해가지고 매출액에서 빼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거든요. 이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이 이 회사의 영업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업성. 그래서 영업이익률만 좋으면 이 회사 앞으로 희망적이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영업 외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가 영업만 잘 된다면 공장이 잘 돌아가고 판매만 잘 일어난다면 이 회사는 금방 일어나요.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왜? 영업 외적인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자, 그런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 감모손실에서 정상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다.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의 비용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감모는 매출원가로 들어가고 자산이 감소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분계를 따로 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말상품 재고액 그거를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비정상감모는 분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차변에 재고자산 가보손실, 대변에 상품이면 상품, 제품이면 제품. 이게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고자산 이론을 다 했는데 이거 역시 우리가 좀 이렇게 이론만 그냥 해가지고는 아직 긴가민가 하니까 뒤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계산하는 문제도 여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덜 이해된 것이 많이 보완이 될 겁니다. 자, 35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356페이지에 재고자산 문제 있는데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이겁니다. 비품. 비품은 재고자산은 뭐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비품이라는 것은 우리 책상, 저는 에어컨 또는 뭐 이런 공기청정기, 이런 게 비품이죠. 이거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비품은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어디서 배우냐면 유형자산이라는 거예요. 유형자산이다. 다음에 2번. 다음의 내용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가나에 해당되는 거. 가가 여기 이거고 가가 뭐냐면 상품의 결함 정도가 반품해야 할 정도인가요? 네, 우리가 지금 상품을 구입했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김 부장님 주식회사 서우에서 납품받은 상품 100개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5개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반품해야 하는 건가요? 반품이 환출이에요. 매입 환출. 매입 환출. 그 다음에 나번은 결함 상품에 대해 값을 깎아달라고 요청하세요. 깎아달라. 애누리. 깎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매입 할인도 깎는 건데 매입 할인은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면서 깎는 것이 매입 할인이고 매입 애누리는 이것처럼 결함이 있어가지고 상품에 결함이 있어서 할인해 주는 게 매입 애누리.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된 박 부장과 이 대리의 대화 내용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알맞는 것은 자, 매입한 상품 중 결함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결함이 미미하여 반품하지 않고 매입 가격 할인을 받았습니다. 반품하지 않고 할인받는 건 매입 애누리지요. 그래서 매입 애누리가 가번은 매입 애누리. 자, 나번은 나머지 상품 대금은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지급기일보다 빨리 지급하여 할인을 받겠습니다. 이건 매입 할인이죠. 매입 할인. 그래서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은 4번의 답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매출 원가가 높게 나타나는 순서로 오른 것. 원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익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익이 선이총후니까 선이총후의 반대. 2번이죠. 2번. 선이총후의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2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5번. 기업은 일반적으로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을 파악한다. 가.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매출 원가를 보고하는 방법.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 매출이다. 그러면 후입선출이네. 후입선출. 그렇죠? 최근의 것이 팔려 나간 걸로 보는 게 후입선출이니까 가번은 후입선출, 나번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기말 재고 자산을 보고하는 것. 그러면 후입선, 이게 선입선출. 나번은 선입선출. 그래서 후입선출, 선입선출. 1번이 답이에요. 이해가죠? 자, 이제 숫자를 넣어가지고. 자, 6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에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하면, 이런 문제는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하라.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한다면 상품 계정을 한번 T자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우리 아까 그림 상품. 여기가 기말 재고죠. 여기가 원가, 매출 원가. 여기가 기초. 여기가 매입액. 자, 기초 20만원 여기다 적고, 매입액 30만원 여기다 적고, 그러면 차변 합계가 50만원, 대변 합계도 50만원 만들면 돼요. 그러면 원가가 얼마냐? 원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순 매출액이 80만원인데 매출 총이익이 35만원 생겼대요. 자, 80만원어치 팔아가지고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 35면 매출 원가는 이거 빼면 되죠. 45만원. 원가가 45만원. 자, 그러면 5만원이 재고란 얘기죠. 이게 재고입니다. 이렇게 상품 계정에다가 자리를 딱 잡아서 채워보면 답이 나오죠. 답은 4번이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여기다가 구해보면 되는 겁니다. 음, 4번이 답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해보세요. 자, 다음은 7번 문제는요. 다음에 매입 매출 자료에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대한 4월 말 재고자산 금액은, 자, 전부 다 4월 달 거죠. 선입선출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선입선출은, 자, 매입은 상관없어요. 매출을 가지고 재고를 털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자, 매출이 80개. 그러면 요 80개가 선입선출은 여기 4월 1일 거에서 판매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재고가 이제 20개 남죠. 이거 가지고 뭘 계산하면 돼요?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면 돼요. 자, 재고가 20개가 한 개당 얼마예요? 400원이면 428, 8,000원이죠. 거기에다가 4월 5일 건 50개 다 재고로 남았죠. 440원이죠. 곱하기 하면은 5420, 5420. 22,000원? 예, 22,000원이죠. 이거 더하면 그게 재고 금액이죠. 재고자산 금액. 그래서 선입선출로 구하니까 요 두 개가 금액을 더하면 3만원이더라. 선입선출로 하니까 재고 금액이 3만원 나옵니다. 네. 그러면 2번과 3번이 현재 3만원이에요. 다음은 후입선출로 한번 구해볼게요. 후입선출. 자, 후입선출은 요 80개를 팔았는데 이걸 판 게 아니라 이건 100개 그대로 다 있어요. 이건 100개 그대로 다 있고 여기서 50개 다 팔고
여기서 30개 팔아가지고 이게 70개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70개. 그러면 70개가 400원짜리가 남은 거죠. 그래서 후입 선출은 70개 곱하기 400원 하면 그게 재고 금액이 되는 거예요. 28,000원이 되죠. 28,000원. 그래서 28,000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다. 원리만 알면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말이죠. 이틀이지만 가격이 올랐어요. 400원짜리가 44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보세요. 선입선출이 지금 재고 금액이 크죠. 수량은 같아. 70개. 수량이 같은데 선입선출로 하니까 재고 금액이 커졌어요. 여러분 아까 재고 금액이 크면 원가가 어떻게 작아진다고 그랬죠? 재고 금액이 크면 원가가 작아지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2,000원이 이익이 많아요. 자, 똑같은 70개 재고지만 선입선출로 했더니 금액이 더 크게 나오더라. 그 이유는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은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기록된 주식회사 한공의 4월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는 얼마냐? 재고자산 감모손실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없다. 네. 그러면 요 장부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자, 선입선출로 두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재고하고 매출 원가하고. 자, 그러면 재고를 먼저 구해볼까요? 재고자산을. 자, 월초 재고가 있고 매입이 있고 매출이 있습니다. 자, 요거 매출 250개. 요거를 털어내겠습니다. 선입선출이니까 이거 없죠, 이제. 여기서 150개가 팔려 나가니까 50개가 재고로 남습니다. 아시겠죠? 250개를 팔았으니까 재고가 50개 되는데 요 50개 이거 300원짜리가 50개 남은 거예요. 그러면 재고가 이거 50개하고 요거 100개 3월 30일 날 거는 다 재고가 됐죠? 합계가 150개예요. 그 150개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건 300원 곱하고 3호 15 15,000원. 그렇죠? 이거는 350원 35,000원. 두 개를 더합니다.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하면 그게 재고자산의 금액이 돼요. 그러면 5만원인가요? 네, 5만원. 이미 답 찾았어요. 2번. 왜? 재고자산 5만원이라는 것이 딱 하나면 뭐 뒤에 매출원가 계산 안 해도 이미 답은 찾았습니다. 시험 볼 때는 여러분 2번 답이다 하고 다음 문제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매출원가도 한번 구해봅시다. 매출원가라는 건 뭐냐? 요거 매출의 250개의 원가가 얼마냐 이거예요. 선입선출법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자, 250개가 여기 100개 원가가 2만원. 여기 100개면 2만원. 그 다음에 밑에 거 150개. 예, 150개 곱하기 300원 해야 돼요. 그러면 45,000원. 45,000원을 더해보면 65,000원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65,000원. 따라서 매출원가는 65,000원이다. 네, 원리 아시겠죠? 네, 선입선출, 후입선출 뭐 이런 거 원리를 아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장부를 한 서너 줄 주고서 답을 구하라는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예요.
다음에 상품 재고장을 계속 기록법 하에서 선입 선출법으로 기록했을 경우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 검증하면 돼요. 1번부터 9월에 상품 매출원가는 3,760원이다. 그러면 9월에 매출이 이거 있었잖아요. 180개. 이거의 원가를 구해보면 되죠. 선입선출이니까 여기 100개면 2,000원이 원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80개 80개면 80개에다가 22원을 한번 곱해볼까요? 1760원 나오네요. 그러면 2,000원 더하기 1760원 그게 매출원가입니다. 요 180개의 매출원가 3,760원이다. 이건 맞았네요. 다음에 10월 1일 상품 재고액은 2,840원이다. 10월 1일이면 이거죠. 요 120개의 이 금액이 2,840원이래. 자, 그러면 지금 여기 180개 팔았으니까 여기 100개하고 100개면 2,400원. 그 다음에 여기서 20개. 아니 여기서 80개. 그렇죠? 그래서 20개? 야 20개. 네 여기 20개. 그래서 20개 곱하기 2,200원을 해서 요 2,400원에다 더하면 되죠. 그게 재고 금액이니까. 네 20개 곱하기 2,200원 44,000원이네요. 아니 뭐 이렇게 커져? 22원? 예 20개 곱하기 22원 제가 뭘 440원이네. 예, 20개 곱하기 여기 22원을 곱해야 되는데 네 440원을 더해보면 2,840원 맞았네요. 이것도 맞았다. 자 3번 9월에 월말 상품 재고액은 2,440원이다. 9월에 월말 상품 재고액 10월 1일 거랑 같아야 되지 않나요? 9월 재고가 120개 이걸 말하는데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넘어온 게 10월 1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계산할 것도 없이 금액이 틀리니까 이건 틀렸다. 아까 10월 1일 거 검증했잖아요. 2,840원. 그래서 이게 틀렸다. 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비슷한 문제예요. 선입선출법 문제. 네. 자, 다음의 상품 재고장을 선입선출법으로 기록했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번 10월 상품 매출원가는 1,880원이다. 매출원가니까 매출이 이날 10월 10일 날 딱 한 번 있었죠. 180개. 이거의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선입선출이니까 여기 100개 1,000원하고 여기서 80개 그러면 80개 곱하기 11원 880원 1,880원 맞네요. 요거 맞고 그 다음에 10월 말 상품의 개당 단가 12원이다. 10월 말 120개 이거에 개당 단가라네. 그러면 금액에서 120개를 나눠보면 되죠. 자, 재고가 여기 20개 11원 그러면 220원. 자, 220원에다가 여기 거는 10월 15일 거는 1,200원 다 재고죠. 그러면 1,420원입니다. 더하면 자, 1,420원이 재고 금액인데 수량이 120개니까 나누기 120을 했을 때 단가가 나오겠죠. 1,420원 나누기 120. 예, 11원 83. 11.83
3, 3, 3, 3 뭐 이렇게 나와요. 틀렸습니다. 12번 아니죠? 11.8333이라고. 그래서 답이 2번. 반올림하라는 말 없으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네, 선입선출 잘 이해하셨죠? 자, 11번은 이제 이동평균이 나왔네요. 총평균. 자, 다음에 메인 매출 자료에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을 구하라. 네, 이동평균법이 복잡하다고 그랬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을 구하려면 요 매출이 지금 180개인데 이 매출이 180개였는데 그러면 요 재고가 몇 개 남았느냐? 200개 중에서 180개니까 요 20개 남았죠. 20개. 그러면 20개를 얼마짜리라고 해야 되느냐 이거. 20개를.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라 이거. 이동평균법. 아까 선입선출법은 이거 따로 털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동평균은 이 두 개의 평균을 가지고 20개 재고를 계산해야 돼. 자, 그러면 100개씩 400원, 440원. 평균이 쉽네. 420원이 평균이에요. 너무 쉬워. 그러면 20개 곱하기 420원 해보세요. 8,400원. 이거에다가 이거 4월 15일 거는 그대로 다 재고가 됐잖아요. 이거. 예. 그러면 이게 480원씩 100개니까 48,000원이죠. 예. 요 두 개를 더하면 돼. 이게 이동평균법. 그러면 56,400원이다 라는 재고자산을 구한 겁니다. 이동평균법은 56,4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총평균법은 어떻게 되느냐? 총평균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출 빼고 금액 3개를 다 구해서 금액을 일단 다 더합니다. 자, 4만원 금액이죠? 그 다음에 44,000원, 여기는 48,000원. 금액의 합계를 다 구하면 132,000원. 이게 총 금액이에요. 이거를 나누기 총 수량, 판매된 거 빼고 300개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와요. 평균 단가, 총 평균 단가죠, 이거는. 자,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네. 440원. 네. 이 평균 단가에다가 재고 자산이니까 재고 수량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 수량이 얼마냐? 자, 전부 300개인데 180개 팔았으니까 120개죠. 재고 수량 120을 곱하라 이겁니다. 120 곱하기 요거 440원. 그게 재고 금액입니다. 52,800원. 52,800원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답을 찾으시면 돼. 52,800원짜리 하고 이동평균법이 56,400원 나왔나요? 예. 답이 4번. 그래서 총평균법은 일단 총평균 단가를 내시면 돼. 근데 이동평균법은
매입이 있을 때마다 평균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요 두 개의 평균을 아까 단가 420원이라는 평균 내 가지고 여기 재고 여기 180개 팔아버렸으니까 재고가 20개 남았으니까 여기다 20원 20개를 곱한 거예요. 그 금액하고 요거는 그대로 다 재고 남았으니까 이걸 더해 준 거죠. 자, 시간이 쉬는 시간이 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